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요즘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소고기 볶고 김치찌개 같은 평범한 가정식 한 끼 드실 때에도 돈 걱정을 해야 할 정도인데요. 폭염으로 배추나 대파, 풋고추 등 밥상머리 단골 식재료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배추와 대파, 풋고추와 깐마늘 등 주요 식재료 가격이 평년보다 최대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식재료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폭염입니다. 작물 수확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새벽 시간에도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작업 능률이 크게 떨어져 출하량이 감소했습니다. 또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도 서민들의 장보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축산 농가들이 사육두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한우 등심값이 24%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 인상은 폭염으로 인한 산지에서의 출하량 감소와 휴가철 수요 증가가 사실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값은 올랐는데 상품성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여름철에도 채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강원도 산간 지역까지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덮치면서 작물 성장이 더뎌진 탓입니다. 야채 사러 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야채가 지금 다 무르고 상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고르다 그냥 갈라 그래요, 지금. 다음 주 초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식재료값 상승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요즘처럼 밤낮 폭염인 때는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냉방용품 없이는 버티기가 힘들지만 전기세가 무서워서 꾹꾹 참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가정용 전기료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인데요. 일부 시민은 이에 반발해 집단 소송까지 걸고 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4도를 기록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입니다. 아장아장 걷는 귀여운 손녀를 보는 할머니는 무더위에 탈이라도 나지 않을까 에어컨을 마음껏 틀고 싶지만 전기요금 폭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애기 때문에 날씨도 덥고 에어컨을 켜고 싶어도 누진수 때문에 많이 못 켜고 누진수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어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100kWh까지는 단위당 60.7원으로 계산되는데 100kWh가 추가되면 2배 이상 뛰고 500kWh를 넘으면 11배가 넘게 올라갑니다. 평소 전기요금을 44,000원 정도 내던 집이라면 매일 3시간 에어컨을 켤 때 한 달 전기료가 98,000원에 이릅니다. 매일 6시간 튼다면 18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누진제가 일반 기업이 쓰는 산업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일부 상점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도 문을 활짝 열어둡니다. 문제를 느낀 시민들은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이끄는 모 법무법인에는 최근 사흘 동안에만 2,600여 명의 소송 참여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누진제 요금 규정에 대해서 전 국민이 단 한 번도 검토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누진제 요금 규정은 국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요금 규정입니다. 전력을 아끼고 서민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진 지금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한국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국내 총생산 GDP가 8%가량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령화 시대의 성장 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 국내 총생산이 2014년보다 7.95%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뜻하는 고령화율이 2014년 12.68%에서 2026년 20.83%로 8.15%포인트 상승하면서 GDP 하락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전망입니다.
한경연은 이 같은 GDP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추세에서 이례적인 일인데요. AA는 일본과 중국보다 높고 영국, 프랑스와 같은 등급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에서 AA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AA-로 상향한 후 11개월 만에 한 등급 더 올리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AA 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주요 20개국 중에서 우리보다 높은 등급은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4개국뿐입니다. 우리나라와 영국, 프랑스가 AA로 등급은 같지만 이들의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로써 피치, 무디스를 포함한 국제 신용평가 3사에서 모두 AA 등급을 받으면서 한국 경제의 안정성이 부각됐고 특히 중국, 일본과의 국가 신용등급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S&P는 최근 수년간 안정적 경제 성장세, 견조한 통화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한 것이 상향 원인이라며 향후 2년간 신용등급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S&P는 다른 선진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이 0.3%에서 1.5% 수준인데 비해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2.6%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3년 뒤 한국의 1인당 평균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번다며 유혹하는 각종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는 신기술 업체의 비상장 주식 투자를 내세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새는 잘 속지 않자 요새는 첨단 외환 거래나 가상화폐, 심지어 고수익 농작물까지 믿기로 한 유사수신이 판을 쳐서 피해가 확산될 조짐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어느 나라 돈의 가치가 오를지 순간의 판단에 따라 거액의 돈이 오가는 외환거래 딜링룸입니다. 외환거래는 전문가들에게도 위험한 시장이지만 최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장외시장, 즉 외환 마진 시장이 뜨면서 유사수신 업체들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본사가 뉴질랜드에 있다는 한 업체는 외환 마진 거래에 투자하면 최고 월 8%의 수익을 18개월간 준다고 내세웠고 또 다른 업체는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에 피해 시 최대 2억 원 보상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모두 불법 유사수신으로 수사당국에 통보됐습니다. 문제는 불황으로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자 유사수신이 더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것만 300건에 육박해 작년 상반기의 3배가 넘고 수사당국에 통보한 것도 64건, 작년 상반기의 1.6배에 달합니다. 사람들이 잘 넘어가지 않자 기상천외한 투자 대상을 내세우는 것도 요새의 유사수신의 특징입니다. 세계적 관심사인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개발했다는 업체, 약초에 투자하면 약초로 만든 약을 중국에 수출해 2주 만에 투자액 60%를 준다는 업체, 조합인가만 받으면 취약계층에 공급할 김치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곳까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유혹을 받으면 반드시 인가된 금융사인지부터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엔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청와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데 대해 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소관부처가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어제 복지부의 직권 취소 이후 4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에 앞서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박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마트에 위장 취업해 물류창고에서 라면과 커피 등 식자재를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탑차도 상습적으로 털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한 남성이 라면 박스 등이 가득 담긴 카트를 끌고 갑니다. 마트 물류창고에 보관된 식자재를 빼내는 겁니다. 경찰은 마트 물류창고에서 라면과 커피 등 1,0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훔친 혐의로 47살 광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곽 씨는 해당 마트에 위장 취업했다가 퇴사한 뒤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물류창고에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도 혐의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곽 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출소 후에 이제 막상 집을 가니까 집이 철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생활이 좀 힘들어져가지고 다시 또 범행하게 됐습니다. 버신 돈은 어디다가 주로 쓰셨어요? 생활비로 썼습니다. 곽 씨는 마트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화물용 탑차에서 지갑과 가방 등 900만 원어치를 20여 차례에 걸쳐 훔친 것입니다. 납품하는 기사들이 좀 시간에 쫓겨가지고 차량 문을 닫고 여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배달할 때 그냥 문을 열어놓는다는 그런 점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납품업체나 택배업체 기사들을 상대로 차량에 귀중품을 넣어둔 채 문을 열어두고 나가지 않도록 범죄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 증가폭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253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저임금 업종인 숙박 음식점업으로 13.9%에 달했고 증가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임금이 높은 금융보험업으로 0.5%에 그쳤습니다. 전체 업종 중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도 증가율이 0.5%에 그쳤는데 고용 증가폭은 16,000명으로 2009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상가를 주거용 원룸으로 편법 개조하는가 하면 빌딩의 부설 주차장을 통째로 없애서 원룸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원룸이 마구 들어서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삼성전자 주변 원룸촌입니다. 원룸 건물이 워낙 많다 보니 동호수까지 표기한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고시원이나 고시텔 등 주거용으로 전환한 겁니다.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편법 용도 변경하는 바람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가 건물은 135평방미터당 주차장 한 대를 확보하면 되지만 원룸으로 전환되면서 30여 가구씩 입주하자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을 벌였지만 원룸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싼 주택을 필요로 하니까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검을 하는 중에 있어요. 용인 강남대 인근에 있는 이 9층짜리 건물주는 당초 7층과 8층에 있던 주차장을 아예 없애고 30여 개의 원룸을 만들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주인도 모르고 단지 가격이 저렴해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용인시는 그동안 검찰에 2차례 고발하고 3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지만 건물주는 나몰라라 버티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행정 대집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하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법 용도 변경된 원룸은 제대로 된 시설 기준도 갖추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오늘도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며칠째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열대의 현상에 시달리면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박송희 아나운서도 어째 좀 낯빛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티가 나나요, 정말 어제 새벽 3시에 잤는데요. 수영, 양궁, 또 배구까지 태극 전사들의 활약을 놓칠 수가 없어서 잠을 포기했습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열대야 때문이 아니라 올림픽 때문에도 잠을 정말 잘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송희 아나운서 같은 직장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어제 올림픽 방송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도 새벽 중계 기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밤에는 올림픽, 낮에는 업무 처리. 바로 직장인들의 이중생활입니다. 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와 한국은 시차가 12시간입니다. 많은 경기가 새벽에 열리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정말 큰맘 먹고 시청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직장인 765명에게 올림픽을 어떻게 실정할 것인지 물어봤는데요. 32.2%의 직장인이 재방송이나 하이라이트 등만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 경기만 챙겨본다, 또 필요한 경우에 뉴스 검색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주요 경기를 다 챙겨본다는 직장인은 20.4%로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12시간의 시차로 인해서 직장인이 실시간 중계를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생중계는 놓쳤지만 보고 싶은 경기는 꼭 다시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무 중이라도 보고 싶은 경기는 다시 보겠다, 이런 직장인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2명은 꼭 보고 싶은 경기가 있을 때는 근무 중이라도 경기를 보고야 말겠다고 답했습니다. 업무 시간에 경기를 보는 방법은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로 잠깐씩 관람하겠다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는데요. 사무실에서 스마트 기기로 몰래 관람하거나 대놓고 상급자에게 관람을 제한하는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또 흡연을 핑계로 나가서 관람하거나 외근을 핑계로 나가서 관람하겠다고 답한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내일부터 많은 상사들이 자리를 비우는 후배들을 의심하는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면서 지켜볼 종목은 뭐였나요? 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밤을 새고 다음날 회사에서 꾸벅꾸벅 졸더라도 꼭 챙겨볼 가장 기대하는 올림픽 종목 1위는요. 바로 양궁이었습니다. 무려 70.6%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로는 112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골프가 차지했습니다. 또 전통적인 올림픽 효자 종목 태권도와 사격이 뒤를 이었고요. 축구와 유도, 리듬 체조 등의 경기를 기다리는 직장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 기대에 보답이라도 하듯 정말 첫 금메달은 우리 양궁 선수들이 안겨줬죠. 자, 그렇다면 종목 말고 또 직장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수는 누군가요? 네, 리우올림픽에서 가장 기대되는 대한민국 선수를 조사한 결과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14.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체조요정 손현재 선수가 2위를 차지했고요. 기보배, 사격환제 진종호 선수 등이 이번 올림픽을 빛낼 스타로 꼽혔습니다. 네, 저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는 선수들인데요. 이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응원에 매진한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순위는 과연 몇인가요? 네, 직장인 응답자의 35.6%는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년 전인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모두 28개 메달을 따내서 5위에 올랐던 걸 고려하면 이번 올림픽 예상 순위는 다소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솔직히 이번 올림픽은요, 예전보다는 열기가 조금 덜한 것 같아서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올림픽 경기 다음 날은 회사 동료와 또 올림픽 이야기 나누는 재미도 쏠쏠하잖아요. 그렇죠. 이 직장인들이 뽑은 올림픽 경기 시청의 긍정적인 영향도 모임이나 대화 소재가 늘어서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답변이 34.5%로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답변도 32.8%를 차지했고요.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무려 직장인의 72.3%가 수면 부족 등 육체 피로에 시달린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밤새 응원하고 또 다음날 출근하면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자, 혹시 밤샘 응원이 건강상의 문제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밤새 올림픽 경기를 시청한 직장인의 10.2%는 속이 좋지 않다고 답했는데요. 이 외에도 목소리가 잠기고 귀가 아픔을 호소하거나 손떨림 증상이 나타난다는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심각한 증상들이 나와서 놀라운데요. 자, 정말 다들 건강 관리하면서 응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올림픽을 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올림픽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전문가들은 지나친 밤생 응원은 생체 리듬을 깨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최소 5시간 이상은 자야 하고요. 새벽 경기를 보려면 저녁에 조금 일찍 잠들어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피로가 쌓였다면 졸음 운전을 막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낮에 30분 안팎의 낮잠을 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올림픽 응원하면요,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야식입니다. 특히 경기 관람 필수품 하면 아무래도 치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많은 외식 업체들이 또 올림픽 특수를 좀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번 올림픽의 메달의 색깔이 가려지는 본선 경기 대부분이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예정돼 있어서요. 업계 전반에 걸친 큰 특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올림픽 마케팅도 있을까요? 네, 우선 외식 업체들은요, 경기 중계가 집중된 밤과 새벽을 겨냥한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 배달의 민족은 올림픽 기간 동안 매일 최대 10,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고요.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널드는 올림픽 메뉴를 출시해서 응원 이벤트를 통해서 쿠폰과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품 행사도 있는데요. 롯데 하이마트는 우리 선수단이 금메달 15개 이상을 얻으면 올림픽 기간 동안 구매한 고객 100명에게 각각 100만 원 상당의 순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일부 은행은 축구대표팀이 결승전에 진출하면 금리를 더 얹어주는 예금 상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발한데요. 열심히 응원해야 할 또 다른 이유도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고 우리 대표팀 응원하고 계실 텐데요. 내일 근무하시는 분들과 취준생 여러분 모두 아까 말씀드린 건강수칙 잘 지키셔서요. 올림픽 기간 동안 건강한 이중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이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